안녕하십니까. 임종인 성형외과TV의 임종인 원장입니다. 여러분 건강하시죠? 오늘은 근육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말씀하고자 합니다. 이 근육은 아시다시피 몸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요. 근육이 감소했을 때 근육 감소증 혹은 근감소증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. 2017년도 WHO에서 정상보다 근육량이 줄어든 것을 sarcopenia, 근감소증이라는 진단명을 부여를 했습니다.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 역시 몸에 힘이 떨어지고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기관이 약하기 때문에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의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? 우선은 노화입니다. 에이징 프로세스를 통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. 보통 한 40세부터 감소하기 시작하고 70세가 되면 아주 건장한 때 2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합니다. 최근 울산대학교 연구에 의하면 60세 이상 남자의 11.6%, 80대는 38.6%가 근감소증이 있다고 합니다. 60대보다 한 80대 되면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감소증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생기게 됩니다. 단백질 생산하는 능력이 감소되고 몸에 있는 호르몬, 특히 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하고 인슐린 성장인자, IGF-1이라는데 이런 여러 가지 몸에서 분비되는 인자들이 감소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는 나이가 드시면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예기치 못한 부상으로 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활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에 또 생길 수가 있겠고,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자가 면역 질환이 대표적이고 류마티스 관절염, 각종 암, 대사성 질환에서 몸에서 많이 에너지가 빠져나가게 되죠. 그 다음에 이제 근감소증하고 같이 흔하게 동반되는 질환들이 당뇨병이라든지 골다공증이라든지 팽성 관절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병들이 같이 서로 동반돼서 많이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. 우울증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큰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. 이 근감소증이 어떤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? 한번 이게 발생하면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. 근감소증이. 그리고 에너지 비축 능력이 떨어져서 좀 쉽게 피로하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니까 체중에 이제 변화가 자주 있으면서 또 쉽게 살이 찝니다. 당뇨 환자인 경우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혈당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 외에 또 어지럽다든지 자주 넘어진다든지 뼈가 약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 이 신체적인 반응 같은 거 순발력 이런 게 떨어지죠. 그 외에 이제 연구에 의하면 남성 환자가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이 보통 사망 위험이 4배 정도 높아진다. 이렇게 보고도 있습니다. 암 환자가 근감소증이 있으면 생존 기간이 더 짧다. 병의 예후가 더 떨어진다. 이런 보고도 있고. 아무튼 근감소증이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질환에 노출된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주 명확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. 젊은 분과 이제 고령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근감소증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이런 위험 요소는 첫째 이제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당연히 근감소증의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겠고, 어떤 원인으로 해서 영양이 부족한 분들, 내과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도 있겠고, 또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, 또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환경에 이제 처한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. 세 번째는 고령 환자는 자연스럽게 좀 식욕이 떨어집니다.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런 게 위험 요소가 되겠죠. 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근육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영양 성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단백질이거든요. 이런 단백질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단백질 섭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현재 연구를 보면 골다공증 기구에서 여성은 최대 41%, 50세 이상 남성에서 38%가 일일 권장량의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. 생각보다는 우리가 굉장히 적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한다.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을 좀 과하게 섭취한다든지 인스턴트, 패스트푸드 같은 거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다든지 좀 짜게 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근육량이 늘어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.
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감소증을 예방하거나 혹은 이렇게 호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첫째, 이제 FDA에서 공인된 어떤 약물은 없습니다. 단지 이 호르몬 치료,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든지 성장 호르몬을 임상에서 시도해서 근육량을 늘리는 그런 방법들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게 치료 방법으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확인된 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.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첫째 이제 운동입니다. 운동이 가장 이제 쉬우면서도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근육량 늘리는 방법인데 일주일에 한 2회 이상 근육 강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 각자 자기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자기한테 적절한 운동을 찾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기가 또 좋아하는 운동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꾸준하게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빨리 걷는다든지 조깅한다든지 등산, 자전거, 수영 여러분들 하시는 여러 가지 운동이 있죠. 그런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에다가 근력 운동을 조합해서 두 개를 같이 항상 해준다 생각을 하십시오. 이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간단하게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부분이 최대 자기가 할 수 있는 운동 능력의 60에서 70% 정도가 적당하다고 되어 있거든요. 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에도 운동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중요한 영양 공급은 단백질입니다.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. 일반적인 경우는 1g당 0.9g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한다든지 노령에서는 사실 1.2g 정도의 더 많은 단백질의 섭취가 필요합니다. 나이가 드시니까 음식량이 줄어드니까 작게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이 근육량을 늘리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단백질은 나이가 드시면서 더 많이 섭취해야 된다.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고 계셔야 됩니다. 단백질 섭취에 중요한 류신이라고 있습니다. 그 류신이 섭취된 그런 음식을 좀 드시는 게 근육에 증가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뭐 비타민 D 같은 게 많이 포함된 음식. 여기 하나하나 제가 지금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런 여러분들 개념을 딱 가지고 평상시에 습생에 신경을 쓰시고 적절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조금 세부적인 운동하고 단백질에 대한 것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런 간단하게 근감소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근감소증이라는 것은 노화에 필연적으로 오는 하나의 질환입니다. 그래서 근육이 감소되는 데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육을 우리가 키우는데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. 수명도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이 근육 감소증에 대한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. 몸의 모양 이런 걸 떠나서 근육이 충분해야 건강도 충분하게 잘 유지할 수 있다.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근육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간단히 근감소증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